안녕하세요. 마스터 J입니다. 확률 수사국 1%의 살인 5건, 스터디 카페 1%. 지금 시작합니다. 1부, 닫히지 않은 문. 유리문 안쪽 복도가 아직 푸르게 식어 있었다. 새벽 조명이 꺼지지 않은 채 길게 늘어져 있었고, 칸막이마다 붙은 번호만 희미하게 떠 있었다. 한 남자가 가장 안쪽 1인실 앞에 쪼그려 앉아 문틈을 내려다봤다. 문은 닫힌 것처럼 보였지만 끝까지 잠기지 못한 채 아주 얇게 벌어져 있었다. 문이 안 물렸네요. 현장 요원이 짧게 말했다. 곁에 서 있던 야간 관리자도 따라 고개를 숙였다가 바로 눈을 피했다. 자동으로 잠기는 구조인데요. 남자는 대답 대신 손가락 끝으로 문과 프레임 사이를 재보듯 움직였다. 채 1cm도 안 됐다. 그 얇은 틈에서 안쪽 냉기가 복도로 새고 있었다. 뒤에서 누군가 낮게 혀를 찼다. 저 정도면 다친 줄 알았겠네. 현장 요원이 그 말을 듣고 돌아봤다. 문 옆 벽에 기대 태블릿을 켠 여자가 복도 끝 CCTV 시간과 출입 로그를 나란히 띄워놓고 있었다. 야간 관리자는 그제야 작게 중얼거렸다. 한 팀장님, 안쪽은 아직 손 안 댔습니다. 그제야 이름이 붙었다. 한도윤은 문틈에서 손을 떼고 일어섰다. 복도 건너편 이어폰 하나만 낀 채 노트를 펴고 있는 여자가 그를 잠깐 봤다가 다시 안쪽을 봤다. 오가은이었다. 조금 뒤 출입문 쪽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느린 걸음으로 들어왔다. 현장 요원이 한 번 더 긴장한 얼굴을 했다. 감사실에서도 왔네요. 규정 확인부터 하죠. 딱딱한 목소리에 야간 관리자가 숨을 삼켰다. 윤태호가 시선을 주지도 않은 채 천장 카메라와 출입 게이트를 먼저 훑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형사 하나가 장갑 낀 손으로 메모를 넘기며 짧게 말했다. 초동 브리핑 하겠습니다. 사망자 배수연 여 29 공기업 준비생이고 온라인 강의 자막 프리랜서로 확인됐습니다. 오전 5시 58분 오픈 청소 들어온 미화원이 발견했고요. 발견 장소는 1인 스터디룸 17번 방. 발견 당시 의자에 앉은 채 책상에 상체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외상은 현재까지 눈에 띄는 게 없고 출입문은 잠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실내 CCTV는 없고 복도 카메라, 출입 게이트 기록은 있습니다. 마지막 출입 기록은 어젯밤 9시 14분. 아직 퇴실 기록은 없습니다. 책상 위엔 텀블러, 태블릿, 약봉투, 빈 음료 컵 하나. 임시 추정은 과로 또는 급성심장성 쇼크. 사망 추정 시각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형사는 종이를 내렸다가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다. 이상한 건 사망자 컵에 디카페인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영수증 쪽에는 샷 추가 흔적이 하나 보인다는 겁니다. 겹쳐 찍힌 건지 나중에 붙인 건지는 아직 확인 전입니다. 그 한 줄이 지나가자 복도에 있던 몇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책상 위 컵으로 갔다. 컵은 이미 비어 있었고 뚜껑 옆면에는 작은 스티커가 빗돌게 붙어 있었다. 디카페인. 그런데 열감지 프린트가 눌린 차국 아래로 희미하게 숫자 하나가 겹쳐 있었다. 한도윤이 문을 더 밀었다. 안쪽은 생각보다 깔끔했다. 펼쳐진 문제집, 형광펜 3개, 반쯤 접힌 무릎 담요, 그리고 책상 왼쪽 끝에 눕혀진 휴대전화.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상단의 집중 모드 아이콘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의자 앞바닥엔 빨대 비닐이 떨어져 있었고 텀블러 뚜껑은 닫히지 않은 채 한 바퀴쯤 헐거웠다. 오가은이 안쪽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 누가 쓰던 자리 같지가 않네. 무슨 뜻입니까? 형사가 물었다. 밤새 공부한 자리면 흔적이 더 수선해야 해요. 먹은 흔적 버린 메모 자세 바꾼 자국. 그런데 너무 정리돼 있어요. 급하게 정리한 것도 아니고 원래 조심스럽게 쓰던 사람 같긴 한데. 그래도 이상하게 깨끗해요. 백세진이 복도에서 말했다. 출입 로그도 좀 이상해요. 17번 룸 사용 시작은 21시 16분으로 잡혔는데 룸 잠금 완료 신호가 끝까지 안 들어왔어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윤태호가 바로 물었다. 그럼 시스템상 사용 중으로 안 잡힙니까? 사용은 잡혀요. 근데 실내 환경 제어가 절반만 돌아갑니다.
환기 조도, 체류 경보 같은 부가 기능이 일부 빠질 수 있어요. 현장 요원이 미간을 찌푸렸다. 문이 1cm 덜 닫힌 걸로요? 딱 그 정도면요. 한도윤은 천천히 안을 돌아봤다. 사망자는 이미 옮겨진 뒤였지만 자리는 남아 있었다. 의자가 밀린 각도, 책상 오른편 팔걸이에 눌린 흔적, 바닥에 떨어진 머리끈, 그리고 콘센트 옆에 가지런히 놓인 약 봉투. 그는 봉투 글자를 읽었다. 병원 이름, 날짜, 처방명, 심박 조절 약이었다. 형사가 낮게 중얼거렸다. 심장 쪽이었네요. 한도윤은 대꾸하지 않았다. 약 봉투를 내려놓고 컵을 보았다. 디카페인 스티커, 겹친 인쇄 흔적, 그리고 빨대를 꽂은 방향이 컵 홀더 자국과 어긋나 있었다. 누군가 손에 쥐고 오래 들고 있었던 컵 같지 않았다. 빨리 놓고 다시 짚고 다시 놓은 것 같은 방향이었다. 사망자는 누구지? 오가은이 혼잣말처럼 던졌다. 하지만 그 말은 혼잣말이 아니었다. 현장 전체에 필요한 질문이었다. 형사가 바로 답했다. 배수연. 주소는 구로 쪽 원룸. 가족은 남동생 하나 확인됐고 부모는 지방. 여기선 정기권 회원으로 8개월째 이용 중입니다. 사인은 뭐로 찍혔지? 이번엔 윤태호였다. 말투가 차가웠다. 형사가 어깨를 조금 움직였다. 지금 단계에선 급성 심장성 원인 쪽이 제일 먼저 갑니다. 과로 가능성도 있고요. 약도 있고 밤샘 흔적도 있고. 사망 당시 상황이 왜 이렇게 됐지? 한도윤이 아주 작게 말했다. 그는 여전히 컵을 보고 있었다. 복도 쪽에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오가은이 카운터로 내려갔다. 아침 교대 직전에 무인 시간대라 1층은 조용했다. 키오스크 화면은 광고창으로 넘어가 있었고 냉장고 안엔 삼각김밥과 병음료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카운터 안쪽에는 야간 관리자 서민아가 서 있었다. 눈밑이 붓고 목소리는 바짝 말라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게 몇 시예요? 오가은이 부드럽게 물었다. 11시쯤이요. 제가 복도 한번 돌 때 룸 안에 계셨고 이어폰 끼고 계셨어요. 직접 말도 했어요. 아니요. 노크까진 안 했어요. 회원분들 예민해서. 그 뒤로는요? 새벽 1시 반쯤에 원두머신 정리 때문에 다시 나왔는데 그땐 복도 불이 자동 절전으로 좀 내려가 있어서 안쪽까지 못 봤어요. 그분이 여기 자주 왔죠. 거의 매일이요. 고정석처럼 쓰셨어요. 사장님이랑도 아는 사이였고요. 서민아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작았다. 하지만 오가은은 놓치지 않았다. 그냥 오래 다닌 회원이면 다 알죠. 환불 문제로 얘기한 적은요? 그건 왜? 사망자 가방에서 민원 초안이 나왔어요. 환기불량, 무인시간 안전 문제, 디카페인 표기 오류. 세 가지가 체크돼 있더라고요. 서민아는 곧바로 입술을 깨물었다. 너무 빠른 반응이었다. 억울한 사람보다 먼저 들킨 사람의 표정에 가까웠다. 그건 제가 아는 게 없어요. 본사 쪽 문의였을 거예요. 그런데 왜 놀라셨어요? 놀란 게 아니라 여기서 그런 일로 사람이 죽은 것처럼 보일까 봐서요. 오가은은 대답 대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맨 윗칸엔 병커피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오른쪽 구석에 디카페인 표기가 붙은 작은 페트병이 몇 개 놓여 있었다. 유통기한 라벨은 같은데 뚜껑색이 하나만 달랐다. 이건 원래 색이 다른가요? 납품처가 섞여서. 말을 하다가 서민아는 스스로 멈췄다. 오가은은 문을 닫고 고개만 끄덕였다. 아직은 거기까지였다. 복도에서는 백세진이 로그를 더 당기고 있었다. 그녀의 태블릿 화면에 시간대별 조작 기록이 여러 줄로 떠올랐다. 룸 17, 조명 60%, 환기 저속, 집중 모드 연동, 그리고 00시 41분 음료 배달 도착 알림. 한도윤이 그 시간에 시선을 멈췄다. 배달? 앱 연동. 회원이 외부 제휴 카페 주문하면 룸 번호로 알림 찍혀요. 무인 시간엔 카운터에 두고 가고요. 수령 로그는? 없어요. 도착 알림만 있고 찾아간 시점은 안 남아요. 윤태호가 끼어들었다. 외부 음식 반입은 원칙상 제한 아닌가요?
원칙은 그런데 제휴상품은 예외예요. 예외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군요. 백세진은 대꾸하지 않고 화면을 확대했다. 주문 품목은 디카페인 헤이즐 오트라테. 한도윤이 눈을 들었다. 헤이즐? 네. 사망자 알레르기 기록 있어? 가방 안. 진료 앱 푸시 알림은 아직 안 보이는데 휴대폰 잠금이 안 풀려서 자세한 건 못 봤어요. 그때 형사가 안쪽에서 불렀다. 팀장님, 사물함 확인했습니다. 개인 보관 칸에 응급약 하나 더 있었네요. 한도윤이 갔다. 락커 안쪽에는 작은 파우치가 있었고 그 안에 알레르기 응급주사와 심박 관련 약이 함께 들어 있었다. 파우치 지퍼는 닫혀 있었지만 한쪽 손잡이가 삐딱하게 걸려 있었다. 급하게 열려다 만 흔적 같았다. 발견 상태는요? 그대로요. 미화원 진술상 손댄 적 없답니다. 한도윤은 파우치 안에 응급주사를 잠깐 보다가 다시 락커 손잡이 번호를 확인했다. 17번 룸 이용자 보관칸 정상. 그런데 전자잠금 상태 등이 꺼져 있었다. 배터리? 현장 요원이 버튼을 눌렀다. 깜빡하고 아주 약하게 불이 들어왔다가 사라졌다. 1%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윤태호가 차갑게 웃었다. 오늘은 다들 2%씩 모자라네요. 한도윤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종이를 넘기고 보고하듯 조용히 읽었다. 배수연. 29 여자. 공기업 준비생 자막 프리랜서. 최근 이틀 동안 이 지점 2번 방문했고 어제 오후엔 관리자와 환불 문제로 실랑이. 저녁엔 근처 카페에서 본사 상담원과 만난 기록이 하나. 관계자는 남동생 배준호 그리고 여기 야간 관리자 서민아. 리스크 포인트는 민원 제출 직전이었다는 점. 오가은이 옆에서 덧붙였다. 가방 안에 인쇄본도 있었어요. 제목이 무인운영 중 안전 공백 관련. 사망자는 누구인지 정리됐고 한도윤이 수첩을 덮었다. 이제 사인이 뭐로 찍힐지 사망 당시 상황이 왜 그렇게 흘렀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형사가 물었다. 과로사가 아닐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한도윤은 복도 끝 룸 17을 다시 바라봤다. 닫히지 않은 문, 디카페인이라고 적힌 컵, 열지 못한 응급약 파우치, 집중 모드가 켜진 휴대전화, 환기 저속, 그리고 도착만 찍히고 사라진 배달 로그. 과로는 배경일 수 있어요. 원인은 아직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오가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남동생 배준호가 도착했다는 연락이었다. 그는 23쯤 되어 보였고 밤새 달려온 사람처럼 후드 집업 위에 코트를 아무렇게나 걸치고 있었다. 눈은 이미 붉었지만 무너지진 않았다. 무너지기 전에 버티는 얼굴이었다. 누나, 정말 여기서. 형사가 조심스럽게 절차를 설명했다. 배준호는 몇 번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한 가지를 떠올린 듯 물었다. 누나 가방, 거기 작은 메모지 있나요? 커피 못 마신다고 써둔 거. 오가은이 시선을 들었다. 커피를 못 마셔요. 카페인 때문에 심장 뛰는 거 심해서요. 디카페인만 마셨어요. 견과류도 안 되고요. 그래서 맨날 확인했어요. 진짜 귀찮을 정도로. 복도에 잠깐 정적이 내렸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책상 위 컵은 디카페인 표시였습니다. 배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누나는 표시만 보고 안 믿어요. 꼭 2번 물어봐요. 예전에도 한 번 잘못 받아서 크게 놀란 적 있었거든요. 어디에서요? 여기 말고 다른 데서요. 그래도 그 뒤론 더 예민해졌어요. 누나가 그런 걸 그냥 마셨을 리가 없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한도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컵으로 돌아갔다. 빨대 방향, 겹친 스티커, 그리고 손에 오래 쥐지 않은 듯 남은 미세한 물기 자국. 누군가 배수연 대신 확인해줬다면 가능했다. 혹은 확인할 틈을 없앴다면. 백세진이 갑자기 태블릿을 한번 두드렸다. 이상한데 뭐가? 출입 게이트 기록이요. 배수연 씨는 어젯밤 9시 14분에 들어온 게 맞아요. 그런데 룸 17 출입밴드 연동 로그를 다시 보니까 9시 52분에 한 번 더 인증이 있어요. 재입실?
아니요. 그 시간엔 같은 밴드 번호가 카운터 뒤 보조문에서도 찍혔어요. 회원은 원래 못 들어가는 구역이에요. 윤태호가 바로 물었다. 밴드를 누가 갖고 있었죠? 백세진은 확대된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밴드 번호 옆 이름은 분명 배수연이었다. 그런데 보조문 카메라 정지 화면에 비친 손목엔 배수연이 늘 차고 다녔다는 파란 실팔찌가 없었다. 한도윤이 화면을 가만히 보았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죽은 사람 손목에서 빠져있던 밴드가 그때는 아직 다른 사람 손목에 있었네. 2부 밴드가 찍힌 자리. 죽은 사람 손목에서 빠져있던 밴드가 그때는 아직 다른 사람 손목에 있었네. 복도 공기가 한번 멎었다. 백세진이 태블릿을 든 손을 조금 내렸고 윤태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형사는 곧바로 로그 시간을 다시 확인했다. 21시 52분 룸 17 재인증. 같은 시각 카운터 뒤 보조문 접근 기록 한 번. 보조문은 누가 써요? 한도윤이 물었다. 서민아가 입술을 적셨다. 아까보다 목소리가 더 마른 상태였다. 관리자요. 청소도구 빼거나 소모품 채울 때만요. 회원은 못 들어가고. 네. 그런데 배수연 밴드가 찍혔네요. 서민아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짧은 틈을 오가은이 놓치지 않았다. 누가 대신 들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럴 리가. 리가는 아니고 기록이 남았어요. 백세진이 화면을 돌려 보여주자 서민아의 시선이 로그 위에서 멈췄다. 놀라는 얼굴이 아니었다. 이미 알고 있던 걸 들킨 사람의 얼굴에 가까웠다. 윤태호가 낮게 말했다. 보조문 쪽 카메라 바로 열죠. 카운터 뒤 좁은 복도로 들어가자 세제 냄새와 종이컵 냄새가 섞여났다. 보조문은 창고와 직원 휴게 공간 그리고 뒷계단으로 이어졌다. 무인 시간은 잠가두는 게 원칙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손잡이 주변엔 스크래치가 많았다. 자주 쓰는 문이었다. 백세진이 카메라 정지 화면을 띄웠다. 뿌연 화질 속에서 후드티 차림의 인물이 손목을 문 리더기에 가져갔다. 얼굴은 모자챙과 마스크에 가려져 있었고 키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손목엔 아무것도 없었다. 파란 실팔찌도 얇은 시계도. 배수연은 항상 왼손에 실팔찌를 찼다고 했죠. 오가은이 배준호를 봤다. 배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안 빼요. 씻을 때도 거의 안 뺐어요. 근데 영상 속 손목엔 없어요. 형사가 화면을 더 키웠다. 손목 안쪽에 밴드만 걸려 있었다. 잠금 밴드가 아니라 임시 착용처럼 느슨하게. 키는 비슷해 보이는데. 형사가 중얼거렸다. 한도윤은 바로 잘랐다. 비슷해 보이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창고 안쪽 선반으로 시선을 돌렸다. 종이컵 박스, 원두 시럽, 빨대, 냅킨, 디카페인 스티커 뭉치. 그중 하나가 유독 삐뚤게 놓여 있었다. 스티커 롤 끝이 뜯겨 있었고 바닥엔 작은 점착 찌꺼기가 붙어 있었다. 오가은이 물었다. 디카페인 스티커는 여기서 붙여요. 서민아가 대답했다. 제 휴 카페에서 붙여서 와요. 그런데 왜 여기에도 있죠? 서민아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아, 손님이 떼어가거나 표시 보강하려고 본사에서 준 거예요. 누가 보강하죠? 가끔 저희가요. 왜요? 스티커가 젖어서 안 보일 때도 있으니까요. 윤태호가 차갑게 끼어들었다. 원래 붙어와야 하는 걸 현장에서 다시 붙인다. 서민아는 대답 대신 시선을 내렸다. 그때 뒷계단 쪽 문이 열리며 구두 소리가 들렸다. 한 남자가 코트 소매를 걷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얼굴엔 피곤함보다 짜증이 먼저 얹혀 있었다. 그는 카운터 상태를 한번 훑고 곧바로 말했다. 이 구역까지 다 보셔야 합니까? 서민아의 어깨가 움찔했다. 현장 요원도 살짝 돌아봤다. 점장님 오셨어요? 그제야 이름이 붙었다. 박도연이었다. 박도연은 서민아 옆에 멈춰 섰다. 말은 차분했지만 턱이 굳어 있었다. 저희도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하나를 범인 취급하는 분위기는 곤란합니다. 한도윤이 그를 봤다. 아직 범인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럼 뭘 보고 계신 거죠?
사고처럼 보이는 죽음이 진짜 사고였는지 박도연은 잠깐 말문이 막힌 듯 보였다가 곧 태도를 고쳤다. 배수연 씨는 민원 때문에 예민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랑 크게 다툰 적은 없습니다. 오가은이 바로 물었다. 어제 오후에요. 네, 환불 문제 없었다고 하셨죠. 없었습니다. 이용시간 보상 정도 문의였지 싸운 건 아닙니다. 배준호가 뒤에서 고개를 번쩍 들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갔다. 배준호는 주먹을 꽉 쥔 채 말을 이었다. 누나가 어제 저한테 전화했어요. 여기 점장이 민원 넣어도 소용없게 만들겠다고 했다고. 박도연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했어요. 누나 울면서 말했어요. 회원분이 과장했겠죠. 과장을 왜 해요? 배준호가 한 걸음 나섰다. 형사가 얼른 막았고 오가은이 먼저 사이에 섰다. 진정하시고. 그 짧은 소란 끝에 서민아가 아주 작게 말했다. 점장님이 목소리를 높이긴 했어요. 박도연이 돌아봤다. 서민아 씨, 이름을 부르는 톤이 경고처럼 날카로웠다. 서민아는 바로 입을 다물었다. 그 순간이었다. 한도윤은 수첩을 닫았다. 첫 번째 거짓말은 이미 드러났다. 환불 문제는 없었다는 박도연의 말, 그리고 곧바로 나온 반박. 배준호의 진술, 서민아의 흔들린 증언. 싸운 적 없다는 말은 취소하시죠. 한도윤이 말했다. 박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언성이 높아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죽음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걸 보려고 여기 있는 겁니다. 잠시 후 일행은 1층 상담석으로 내려갔다. 카운터 옆 유리 파티션 안쪽이었다. 오가은은 서민아를 먼저 앉혔고 한도윤과 윤태호는 박도연을 따로 붙들었다. 백세진은 카페 제휴 주문 시스템과 사내 정산 기록을 동시에 열었다. 서민아는 종이컵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배수연 씨가 어제 뭐라고 했죠? 오가은이 물었다. 환기 문제요. 밤만 되면 17번 룸 공기가 답답하다고. 전에 한번 어지러웠다고도 했어요. 그런데 왜 계속 17번을 썼어요? 조용해서요. 맨 끝방이라. 커피는요? 직접 시키셨어요. 제휴 앱으로. 받아다 준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아끼는 무인 시간이라 카운터에 두고 간다고 했죠. 네. 그럼 배수연이 직접 가져갔어요. 서민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가은이 다시 물었다. 직접 가져가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럼 누가 가져갔는지 몰라요. 네. 거기까지는 버티던 서민아가 다음 질문에서 눈을 피했다. 보조문엔 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9시 52분에 저 아니에요. 배수연 밴드가 찍혔는데 배수연은 방 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남은 사람은 관리자뿐이에요. 전 아니에요. 오가은은 서류철에서 프린트 한 장을 꺼내 밀었다. 보조문 카메라 정지 캡처였다. 화면 아래 구석 운동화 앞코에 작은 별 모양 자수가 박혀 있었다. 서민아가 신고 있던 신발과 같았다. 정말 아니에요. 서민아의 숨이 한 번 막혔다. 물티슈 채우러 들어갔어요. 왜 배수연 밴드로요? 그게? 거짓말하지 말고. 서민아의 목이 천천히 꺾였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털어놨다. 배수연 씨가 카드 놓고 왔다고 했어요. 카운터 오기 싫다고 공부 끊기니까 자기 밴드로 좀 열어달라고. 누가? 배수연 씨가요. 직접요? 네. 몇 시에요? 9시 50분쯤. 오가은은 바로 그 시간을 머릿속에서 맞춰봤다. 배수연은 21시 14분 입실, 21시 16분 룸 17 시작, 21시 52분 밴드 재인증. 그 사이 박도연과 다툼이 있었고 제휴 음료 주문도 있었다. 너무 많은 일이 짧은 시간에 몰려 있었다. 배수연이 공부 중이었는데 왜 굳이 보조문을 열어달라고 해요? 서민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안쪽 창고에 뭐가 있었죠? 응급용 멀티탭. 17번 룸 전기 문제 있었어요. 가끔 충전이 끊긴다고 하긴 했어요. 누가 고치기로 했죠? 점장님이요. 그 순간
다른 테이블에서 낮게 언성이 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박도연이 말했다. 환기 센서는 멀쩡했습니다. 점검 기록도 있어요. 윤태호가 바로 받아쳤다. 그 기록 어젯밤 10시 07분에 수동 수정됐네요. 박도연의 눈이 멈췄다. 아주 짧았지만 확실했다. 수정? 자동 저장이 아니라 관리자 권한 재입력입니다. 백세진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다. 그리고 이것도요. 제 휴카페 주문 품목은 디카페인 헤이즐 오트 라테가 맞는데 정산 서버 원본엔 옵션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에스프레소 샷 추가. 배준호가 얼굴을 굳혔다. 누나는 절대 그런 거 안 마셔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백세진이 화면을 넘겼다. 주문 취소 후 재결제가 있었어요. 최초 주문은 00시 38분, 취소 00시 39분, 재결제 00시 41분. 그런데 회원 앱엔 최종 주문만 남아요. 한도윤이 물었다. 누가 취소했지? 회원 계정이면 본인일 가능성이 높은데 관리자 단말에서도 제휴 주문 취소 요청을 넣을 수 있어요. 오배송이나 표기 오류 처리할 때. 이 지점에서요. 네, 윤태호가 박도연을 봤다. 그 권한 누구에게 있습니까? 박도연은 이제 더 버티기 어려운 얼굴이었다. 점장하고 관리자. 둘 다네요. 박도연이 이를 다물었다. 바로 그때 형사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잠깐 자리를 피해봤더니 얼굴이 조금 달라진 채 돌아왔다. 거만의 1차 소견 왔습니다. 모두가 그를 봤다. 급성 심장성 쇼크 단정 어렵답니다. 배준호의 눈이 흔들렸다. 서민아는 컵을 놓쳤고 종이컵이 옆으로 굴렀다. 형사가 종이를 내려보며 말했다. 기관지 점막 부종이 보이고 입술 안쪽에 미세한 자극 흔적이 있습니다. 카페인 과다 단독으로 보기엔 맞지 않는데요.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을 같이 보자고 합니다. 배준호가 바로 말했다. 견과류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특정은 안 됐습니다. 다만 심장약 복용 기록만으로 설명되는 죽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도윤은 눈을 감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앞에서 세운 가설이 처음 어긋났다. 과로, 심장, 기존 질환. 그 위에 겹쳐지는 다른 원인, 알레르기, 아니면 알레르기처럼 보이게 만든 자극. 사인은 뭐로 찍혔지? 그가 낮게 말했다. 형사가 답했다. 이제는 둘입니다. 심장성 원인 단독 아니면 유발된 알레르기 반응. 사망 당시 상황이 왜 이렇게 됐지? 오가은이 이어서 물었다. 이번에는 백세진이 답했다. 문이 완전히 안 닫혔고 환기가 저속으로 돌았고 주문은 취소 후 재결제됐고 보조문엔 남의 밴드가 찍혔어요. 누가 중간에 움직인 건 맞아요. 사망자는 누구지? 배준호가 씹듯이 말했다. 그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 누나예요. 근데 누나가 스스로 그런 걸 먹진 않았어요. 조용해진 틈에 한도윤이 박도연을 봤다. 배수연 씨가 민원 넣으면 뭐가 곤란했습니까? 박도연은 한참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턱을 한번 쓸고 말했다. 본사 평가가 떨어집니다. 무인 운영 승인이 재검토될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뭐가 걸려 있었죠? 박도연이 결국 시선을 피했다. 이번 달 안에 다른 지점 총괄 승진 심사가 있었습니다. 윤태호가 피식 웃었다. 리스크 포인트가 하나 더 생겼군요. 오가은은 서민아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배수연 밴드 누가 줬어요? 카운터에 놓여 있었어요. 본인이 준 거예요. 네, 직접 손에서 받았어요. 서민아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아주 짧은 정적이었다. 그리고 그 정적이 꽃 대답이었다. 아니죠. 오가은이 말했다. 서민아의 눈가가 서서히 처졌다. 점장님이 카운터에 두라고 했어요. 박도연이 바로 고개를 들었다. 서민아 씨, 전 그냥 시킨 대로만 했어요. 말 조심해요.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서민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리며 올라갔다. 어제 배수연 씨 나가서 본사 상담원 만나고 돌아왔을 때
점장님이 먼저 카운터로 부르셨잖아요. 민원 넣으면 서로 피곤해진다고 그렇게까지 할 거냐고. 그리고 배수연 씨가 룸으로 들어가고 나서 점장님이 밴드 잠깐 보자고 했잖아요. 박도연은 더는 차분한 얼굴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건 출입 오류 확인하려고 한 겁니다. 그럼 왜 보조문에 그 밴드가 찍혀요? 대답이 없었다. 왜 주문 취소가 2번 바뀌어요? 역시 대답이 없었다. 형사가 메모를 접었다. 좋습니다. 본사 상담원부터 부르죠. 오가은이 고개를 들었다. 이름이 뭐였죠? 박도연이 대답하지 않자 배준호가 먼저 말했다. 유선아. 누나가 어제 만난 사람. 백세진이 이미 검색을 마친 얼굴로 말했다. 통화 기록 있습니다. 저녁 7시 12분 11분 08초. 그리고 대면 상담 뒤 8시 31분에 짧은 문자 하나. 녹취는 보관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박도연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아주 작게, 하지만 확실하게 한도윤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녹취. 그는 그 한 단어를 되뇌듯 말했다. 오가은도 동시에 같은 생각에 닿은 얼굴이었다. 민원, 승진 심사, 디카페인 스티커, 관리자 권한 주문 수정, 보조문 접근, 남의 손목에 걸린 밴드. 그 모든 것 사이에 하나가 더 있었다. 녹취 파일. 누군가 그걸 알고 있었고 없애고 싶어 했을 가능성. 백세진이 휴대전화를 흔들었다. 근데 이상해요. 배수연 휴대폰 클라우드 자동 백업이 새벽 12시 03분에 한 번 실패했어요. 와이파이 연결은 돼 있었는데 업로드가 막혔어요. 왜? 한도윤이 물었다. 저장 공간 부족이면 반복 시도 뜨는데 그게 없어요. 파일이 사라졌거나 전송 대상이 바뀌었거나. 윤태호가 낮게 말했다. 누가 지웠다? 백세진은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다.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모두가 그녀를 봤다. 새벽 12시 07분 룸 17 안쪽 블루투스 로그에 새로운 기기 하나가 붙었다 떨어졌어요. 무슨 기기? 이어버드도 아니고 태블릿도 아니에요. 짧게 19초. 이름이 가려졌는데 기기 분류는 스마트락 보조도구로 잡혀요. 복도 공기가 다시 싸늘해졌다. 문이 끝까지 닫히지 않았던 룸 17. 잠금 완료 신호가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새벽 12시 7분 잠깐 붙었다 사라진 정체불명의 보조기기. 한도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망자는 누구지? 사인은 뭐로 찍히지? 사망 당시 상황이 왜 이렇게 됐지? 그는 새 질문을 낮게 꺼냈다. 이제 셋 다 같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세진이 띄운 마지막 화면을 본 순간 오가은의 표정이 굳었다. 룸 17 앞 복도 카메라 새벽 12시 07분 문은 닫혀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 문틈 아래로 아주 가는 빛 하나가 바깥으로 새고 있었다. 3부 19초의 빈틈. 문은 닫혀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 문틈 아래로 아주 가는 빛 하나가 바깥으로 새고 있었다. 백세진이 화면을 멈춘 채 손가락으로 시간을 짚었다. 00시 07분 13초. 복도엔 사람 그림자가 없었다. 문은 분명 닫혀 보였는데 잠금 완료 신호는 없었다. 그리고 그 19초 동안 룸 17 안쪽 블루투스 로그에 낯선 기기가 붙었다 떨어졌다다. 같은 시간대의 다른 룸은 한도윤이 물었다. 없어요. 백세진이 바로 답했다. 00시 전후 블루투스 접속 패턴을 전부 봤는데 17번만 이상해요. 평소엔 배수연 씨 태블릿하고 휴대폰 정도만 잡혀요. 그런데 29초 동안만 등록 안 된 보조기기가 하나 들어왔다 나갔어요. 스마트락 보조도구라면 문을 여는 용도입니까? 윤태호가 화면을 보며 물었다. 꼭 그렇진 않아요. 상태 점검, 신호 우회, 잠금 확인, 임시 페어링. 종류는 여러 개인데 중요한 건 정식 장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점 비품은 아니고 네. 정식 관리 장비면 제조사명이나 등록 아이디가 떠야 해요. 오가은이 복도 끝 정지 화면을 다시 보았다. 문틈 아래로 새는 가느다란 빛. 닫힌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잠기지 않은 문.
그는 한번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누가 안에서 쓴 게 아니라 문 밖에서 붙였을 수도 있겠네. 19초면 가능해요. 백세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금 상태 확인만 해도 그 정도면 돼요. 누군가 룸 17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면요. 그 말이 떨어지자 한도윤이 바로 시선을 들었다. 아는 사람, 룸 17 상태를 미리 알고 사망자가 안에 있다는 것도 알고 굳이 자정 무렵 그 앞까지 와서 19초 동안 장비를 붙였다. 우연치고는 단계가 너무 많았다. 잠시 후 자동문이 열리며 구두 굽이 마른 바닥을 한번 찍었다. 검은 코트를 벗지도 않은 여자가 곧장 안으로 들어왔다. 손엔 얇은 파일과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다. 배수연 씨 건 때문에 왔습니다. 상담 기록 요청하셨죠? 형사가 몸을 돌렸고 박도연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여자는 그 표정을 모른 척한 채 테이블 위에 파일을 내려놓았다. 말끝은 단정했고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본사 고객지원팀 유선아입니다. 오가은은 상대의 첫 반응보다 박도연 쪽을 먼저 봤다. 박도연은 잠깐 시선을 피한 뒤 늦게 의자를 당겨 앉았다. 이미 서로 아는 사이였다. 다만 편한 관계는 아니었다. 유선아는 파일을 열며 말했다. 배수연 씨는 어제 오후 4시 12분 이 지점 환기와 안전 운영 문제로 1차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후 제가 직접 연락해서 저녁 7시쯤 통화했고 8시 무렵 근처 카페에서 대면 상담을 했습니다. 녹취도 남겼고요. 백세진이 끼어들었다. 유선아가 고개를 들었다. 네. 배수연 씨 동의받고 했습니다. 내용 확인 가능합니까? 형사가 묻자 유선아는 잠깐 주저했다. 원칙상 외부 제공은 절차가 필요하지만 사망 사건이면 예외 검토 가능합니다. 지금은 일부만 말씀드릴까요? 박도연이 바로 입을 열었다. 민원 내용이 사건과 직접 관련 있는지부터 확인해야죠. 그 말에 유선아가 처음으로 박도연을 정면으로 봤다. 직접 관련 있습니다. 어제 배수연 씨가 가장 강하게 말한 건 표기와 실제가 다르면 누군가 죽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었으니까요. 복도가 잠시 조용해졌다. 배준호는 입술을 깨물었고 서민아는 아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도윤은 말을 아꼈다. 그 침묵 끝에 유선아가 파일 한 장을 앞으로 밀었다. 배수연 씨가 직접 적은 민원 요약입니다. 첫째, 17번 룸 환기 불안정. 둘째, 무인 시간대 응급 대응 공백. 셋째, 제육 카페 음료 표기 오류 가능성. 가능성. 윤태호가 짚었다. 유선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단정은 안 했습니다. 다만 지난달에도 디카페인 표기 제품을 마신 뒤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빠진 적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요. 오가은이 물었다. 아니요. 다른 지점입니다. 그래서 더 예민해졌다고 했습니다. 배준호가 낮게 말했다. 그때도 누나는 표시 2번 확인했어요. 유선아가 그를 보았다. 네. 어제도 그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표시만 보고는 안 마신다. 누가 가져왔는지까지 본다고요. 한도윤의 시선이 천천히 컵 사진으로 옮겨갔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디카페인 스티커 컵. 누군가 대신 확인해 줬다면, 아니 확인할 시간을 없앴다면. 대면 상담 끝나고는 그가 물었다. 유선아가 파일을 넘겼다. 8시 31분에 제가 문자 보냈습니다. 녹취는 보관하겠습니다. 배수연 씨는 답장을 안 했고요. 대신 8시 57분에 지점 쪽으로 들어가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혼자였습니까? 형사가 물었다. 처음엔요. 그런데 입구 앞에서 누가 말을 걸었습니다. 박도연의 턱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유선아는 그걸 보지 않은 얼굴로 이어갔다. 남자였고 지점 직원 같았습니다. 뒤태만 봐서 확정은 못하지만요. 점장님이었나요? 오가은의 질문이 날카롭게 꽂혔다. 유선아는 단정하지 않았다. 코트색과 체형은 비슷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박도연이 말을 덧붙이려 했지만 한도윤이 먼저 백세진 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패턴 보여줘. 백세진은 이미 준비해둔 화면을 띄웠다. 룸 17 최근 3개월 이용 기록, 사용시간, 환기 속도,
체류 알림, 도어 클로즈 신호, 숫자들이 줄지어 떠 있었고 그중 일부가 붉게 표시되어 있었다. 17번 룸만 도어 클로즈 미완료가 유난히 많아요. 평균보다 11배. 문 불량? 형사가 물었다. 단순 불량이면 계속 민원이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고는 적어요. 대신 사용자 재배정 비율이 높아요. 배수연 씨는 그걸 알면서도 계속 17번을 썼고요. 왜? 배준호가 물었다. 오가은이 대신 답했다. 조용했으니까. 그리고 끝방이라 사람 눈을 덜 타니까. 백세진은 다음 화면을 넘겼다. 더 이상한 건 환기 기록이에요. 보통 룸 17은 사용 시작 10분 뒤에 자동으로 중속 이상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배수연 씨가 쓴 날엔 3번 중 2번이 저속으로 고정돼 있어요. 특히 무인 시간대. 윤태호의 눈빛이 바뀌었다. 누가 수동으로 건드렸네. 가능성이 높아요. 관리자 권한 로그는 지워도 시스템 잔흔이 남거든요. 자는 한도윤이 그 단어를 낮게 반복했다. 유선아가 파일에서 다른 장을 꺼냈다. 그 종이엔 본사평가 항목 일부가 인쇄되어 있었다. 무인 운영 안정성, 응급 대응, 고객 불만, 제휴 음료 클레임, 그리고 하단에 승진 심사 창고 반영 가능. 박도현이 더 이상 그 종이를 보지 못하고 시선을 돌렸다. 오가은이 조용히 물었다. 배수연 씨가 민원 철회 얘기도 했나요? 유선아는 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이번엔 그냥 넘기면 안 된다. 고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죠? 어제 배수연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선아는 파일을 보지 않고 그대로 읽었다. 나는 예민하다고 넘길 수 있는데 다음 사람은 진짜 늦을 수 있어요. 배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손등이 희게 질릴 만큼 쥔 채였다. 한도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은 민원인이 아니라 이미 사고를 예감한 사람의 문장에 가까웠다. 형사가 질문을 바꿨다. 사인은 뭐로 찍혔지? 거만의 1차 소견이 적힌 종이를 펼친 채였다. 현재까지는 둘입니다. 카페인이나 약물 상호작용으로 유발된 급성 부정맥 또는 특정 성분에 의한 급성 알레르기 반응. 둘 다 심장 쪽 증상이 겉으로 먼저 나타날 수 있어요. 둘 다 가능하면 둘 다 아닌 것처럼 보이게도 만들 수 있겠네. 윤태호가 말했다. 예를 들면 한도윤이 묻자 윤태호는 종이를 가리켰다. 심장약 복용 이력, 밤샘, 밀폐된 놈, 무인 시간. 이 조합이면 겉으론 자연사처럼 밀기 쉽죠. 사망 당시 상황이 왜 이렇게 됐지? 오가은이 낮게 말했다. 백세진이 이번엔 컵 결제 내역과 제휴카페 원본 주문서를 나란히 띄웠다. 화면 한쪽엔 38 최초 주문, 39 취소, 41 체결제. 다른 한쪽엔 매장 포스 품목 구성, 디카페인 헤이즐 오트 라떼, 샷 추가 헤이즐 시럽 1펌프.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녀가 확대했다. 00시 39분 취소 직후 같은 주문 번호에 직원 확인 체크가 한 번 들어가요. 픽업 전 검수 처리. 누가 했지? 직원 단말 아이디는 지점 공용이에요. 개인 식별은 안 돼요. 대신 시간대가 남죠. 그 시간에 카운터에 있던 사람. 오가은이 말했고 서민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랑 점장님이요. 둘 중 누가 컵을 받죠? 서민아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박도연이 먼저 끼어들었다. 제휴 음료는 카페에서 만들어 옵니다. 저희는 확인만 합니다. 뭘 확인하죠? 한도윤이 물었다. 룸 번호, 제품명, 포장 상태. 스티커도요. 박도연은 대답 대신 턱을 굳혔다. 그 침묵이 곧 답이었다. 오가은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배수연은 표시만 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누가 가져왔는지 본다고 했어요. 그런데 컵엔 누가 오래 쥔 흔적이 없어요. 배수연이 직접 받아왔다면 빨대 방향이나 물기 자국이 달라야 해요. 백세진이 바로 받았다. 게다가 컵 뚜껑 주변 지문 분포가 이상해요. 아직 감식 중이지만 들고 이동한 사람 손자국보다 카운터 위에서 돌려붙인 자국에 가까워요.
디카페인 스티커를 여기서 다시 붙였다. 유선아가 아주 작게 말했다. 그리고 그 문장이 서민아를 흔들었다. 서민아는 입술을 깨문 채 한참 버티다가 결국 말했다. 젖어서 떨어질까봐 다시 붙인 적은 있어요. 어제도요? 오가은이 물었다. 네, 누가 붙이라고 했죠? 점장님이요. 왜? 헷갈린다고. 혜원이 예민하니까 표시 더 크게 보이게 하라고. 원래 붙어 있던 걸 떼고 다시요. 그 질문에서 서민아는 입을 다물었다. 말 대신 눈물이 먼저 고였다. 박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고 윤태호가 차갑게 손을 들어 막았다. 앉으시죠. 추측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박도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올라갔다. 추측 아니야. 한도윤이 말했다. 취소 후 재결제, 검수 체크, 현장 스티커, 롤, 관리자 권한 수정, 보조문 접근, 19초 장비 접속. 지금까지 나온 건 전부 기록이야. 기록이 전부 사람을 죽인다고 말해줍니까? 아직은. 한도윤은 박도연을 똑바로 봤다. 하지만 거짓말은 말해주죠. 배준호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구겨진 메모 한 장을 꺼냈다. 누나 가방 속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종이였다. 그는 손이 떨리는 채로 종이를 폈다. 누나 책상 위 메모 사진 찍어둔 거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갔다. 메모는 짧았다. 디카페인 2번 확인. 문 끝까지 닫혔는지 보기. 숨 답답하면 바로 나가기. 유선아 통화 저장. 마지막 줄 밑엔 짧게 하나가 더 적혀 있었다. 박 점장 말 녹음. 유선아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럼 현장에 녹취 파일이 따로 있었을 수 있겠네요. 백세진이 곧바로 말했다. 자동 백업 실패가 00시 03분이었죠. 그 전까지 파일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 알았을까? 오가은의 말에 시선이 자연스럽게 박도연 쪽으로 움직였다. 박도연은 이제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누가 봐도 민원 넣겠다고 떠들었는데 저라고 파일 존재까지 합니까? 배수연 씨가 상담 뒤에 누구랑 만났는지, 누가 먼저 말을 걸었는지는 아직 확정 안 됐죠. 유선아가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제가 녹취는 보관하겠습니다 라고 보낸 문자를 알게 됐고, 그날 밤 12시 3분에 휴대폰 백업이 실패했습니다. 한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룸 17으로 다시 올라갈 때였다. 복도 끝 공기는 아침인데도 차갑게 멎어 있었다. 그는 문 앞에 멈춰 섰다. 문을 아주 천천히 밀었다. 끝까지 닫히지 않는 저 얇은 틈. 문틀 고무 패킹 아래에 아주 작은 흠집이 여러 개나 있었다. 이거. 현장 요원이 다가왔다. 최근에 생긴 자국 같습니다. 백세진은 휴대용 확대 카메라를 들이댔다. 금속 긁힘이에요. 열쇠는 아니고 얇은 공구나 보조 장비 끝부분. 19초짜리 그 기기. 오가은이 말했다. 문이 안 잠긴 상태를 유지했거나 잠긴 것처럼 보이게 했거나. 한도윤은 문을 반쯤 닫고 아래 빛을 다시 보았다. 틈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손끝으로는 느껴졌다. 1cm도 안 되는 차이. 그 차이 하나로 환기와 체류 알림, 자동 경고 일부가 빠진다. 그 차이 하나로 아는 닫힌 방처럼 밖에선 조용한 밤처럼 보인다. 그는 뒤도 보지 않은 채 말했다. 사망자는 누구지? 배준호가 문 밖에서 대답했다. 배수연. 사인은 뭐로 찍혔지? 형사가 종이를 들고 답했다. 카페인 유발 부정맥 아니면 알레르기 반응. 사망 당시 상황이 왜 이렇게 됐지? 이번엔 아무도 바로 답하지 못했다. 대신 백세진이 로그를 보며 입을 열었다. 00시 03분 백업 실패. 00시 07분 보조 장비 접속. 00시 38분 주문. 00시 39분 취소. 00시 41분 재결제. 새벽 1시 이후 환기 저속 유지. 시간들이 너무 예쁘게 모여요. 예쁘게. 윤태호가 비웃듯 반복했다. 사고치고 너무 정돈됐다는 뜻입니다. 유선아가 문 안쪽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배수연 씨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카페에서 헤어지기 직전에. 뭡니까? 오가은이 물었다. 유선아는 그 말을 그대로 꺼냈다. 오늘은 컵도 문도 말도 다 확인할 거예요.
복도 공기가 더 싸늘해졌다. 컵, 문, 말, 확인하겠다고 한 사람이 죽었다. 그 셋 중 하나라도 바뀌면 결과가 달라진다. 한도윤은 룸 안 책상 위를 다시 보았다. 태블릿 받침 각도, 문제집 페이지, 약 봉투 위치, 그리고 휴대전화를 꽂았던 충전선 길이. 충전 케이블은 짧았고 콘센트는 책상 아래 왼쪽이었다. 누군가 급히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면 선이 먼저 당겨졌을 것이다. 그런데 바닥엔 그런 급한 움직임 자국이 없었다. 문 쪽으로 바로 못 갔네. 그가 작게 말했다. 왜요? 배준호가 물었다. 한도윤이 바닥을 가리켰다. 응급 반응이 오면 사람이 먼저 하는 건 밖으로 나가려는 거야. 숨이 막히거나 심장이 뛰면 문 쪽으로 가. 그런데 이 자리는 의자가 크게 밀린 흔적이 없어요. 대신 오른팔 쪽에 힘이 쏠린 자국이 있어. 책상이나 팔걸이를 잡고 버틴 거지. 오가은이 바로 이해했다. 즉시 쓰러진 게 아니라 자리에서 버티다가 늦었다. 형사가 검한 소견을 다시 내려봤다. 기관지 점막 부종이면 호흡 곤란이 먼저 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알레르기 쪽이 더 가깝지 않나요? 배준호가 급히 물었다. 아직 단정은 못해요. 형사가 말했다. 심장 쪽 약 복용 상태에서 카페인 과다도 비슷한 양상을 만들 수 있어요. 둘 다 숨이 차고 가슴이 뛰고 손이 떨립니다. 둘 중 하나로만 안 죽었을 수도 있지. 백세진이 아주 낮게 말했다. 모두가 그녀를 봤다. 무슨 뜻이야? 한도윤이 묻자 백세진은 화면을 넘겼다. 배수연의 웨어러블 심박 로그 일부였다. 새벽 12시 46분부터 12시 58분 사이 심박이 비정상적으로 가파르게 올랐다가 잠시 떨어지고 다시 튀었다. 그리고 1시 4분 이후 데이터가 불안정해졌다. 한 번에 확 올라가서 끝난 패턴이 아니에요. 2번 흔들렸어요. 카페인 먼저 알레르기 나중. 오가은이 말했다. 혹은 그 반대. 중요한 건 둘 중 하나만으로 보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안 단계에선 결국 주된 사인을 하나로 좁혀야 하니까 지금 후보는 둘로 유지하는 겁니다. 한도윤은 심박 그래프를 오래 보지 않았다. 대신 12시 46분, 12시 58분, 1시 4분 숫자만 머릿속에 넣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다른 시간과 겹쳤다. 12시 3분 백업 실패, 12시 7분 장비 접속, 12시 38분 주문, 12시 41분 체결제. 그 사이 누군가 파일을 없애고 문 상태를 건드리고 음료를 바꾸거나 확인했다. 하나씩이네. 그가 중얼거렸다. 뭐가요? 현장 요원이 묻자 한도윤은 문 아래 틈을 한 번 더 보았다. 다 1%씩. 큰 힘은 없는데 겹치면 사람 하나를 늦출 정도는 돼. 그 말은 누구에게 설명하는 말이 아니었다. 자신이 막 잡은 구조를 확인하는 말에 가까웠다. 박도연이 끝내 말을 던졌다. 결국 추측 아닙니까? 알레르기인지 카페인인지도 모르면서. 한도윤이 돌아봤다. 그래서 검시와 기록이 필요한 거겠죠. 그럼 제 이름은 왜 계속 거론합니까? 당신이 제일 많이 손댄 기록이 남았으니까. 윤태호가 차갑게 덧붙였다. 그리고 제일 먼저 거짓말했으니까. 박도연은 이를 악물었지만 더 말하지 못했다. 유선아가 천천히 파일을 닫았다. 저 하나 더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향했다. 어제 상담 끝나고 배수연 씨가 제육 카페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단 걸 빼달라고 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단 걸. 오가은이 따라 말했다. 네. 헤이즐 향이 남으면 불안하다고. 그래서 시럽 없는 걸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백세진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곧바로 포스 원본을 다시 확대했다. 헤이즐 시럽 1펌프. 그것도 살아있었다. 그럼 주문 원본 자체가 배수연 의사랑 안 맞아요. 시럽 디카페인 샷 추가. 한도윤이 하나씩 짚었다. 셋 중 최소 하나는 배수연이 고른 게 아니네. 배준호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물었다. 그럼 누가 바꾼 거예요? 대답은 아직 없었다. 다만 방향은 생겼다. 컵이 바뀌었든 옵션이 바뀌었든 표기가 바뀌었든
배수연이 확인하려던 셋 중 하나가 중간에서 어긋났다. 그리고 그 어긋남은 우연보다 로그에 가깝다. 오가은이 조용히 말했다. 사망자는 배수연. 사인은 둘 중 하나로 좁혀졌어. 카페인 유발 부정맥 아니면 특정 성분 알레르기. 이제 남은 건 누가 그 둘 중 하나가 일어나게 만들었는지야. 그 순간 백세진이 새로 뜬 알림을 보고 눈을 좁혔다. 잠깐. 뭐야? 한도윤이 묻자 백세진이 화면을 돌렸다. 제휴카페 배달기사 동선 로그 들어왔어요. 컵은 00시 34분에 지점 도착. 그런데 픽업 완료 태그가 00시 42분이 아니라 00시 47분에 한 번 더 찍혀요. 한 번 더? 네. 같은 주문번호로. 형사가 바로 물었다. 그럼 컵이 2번 움직였다는 겁니까? 백세진은 대답 대신 아래쪽 매장 내부 근거리 태그를 확대했다. 카운터, 창고문 앞, 다시 카운터. 도착한 컵이 바로 룸으로 안 간 거예요. 5분 정도 안쪽을 한번 들렀다가 나왔어요.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보조문 쪽으로 향했다. 아까 밴드가 찍힌 그 문이었다. 그리고 오가은은 그 순간 아침부터 머릿속에 걸려있던 장면 하나를 다시 떠올렸다. 창고 선반에 삐뚤게 놓여있던 디카페인 스티커롤, 바닥에 붙은 첨착 찌꺼기, 그리고 뚜껑 색이 하나만 달랐던 냉장고 속 병커피. 그녀가 아주 천천히 말했다. 컵은 바로 전달된 게 아니었어. 한도윤도 같은 곳을 보고 있었다. 누가 안쪽으로 들고 들어갔다가 다시 가지고 나왔네. 사부, 5번의 작은 수정. 누가 안쪽으로 들고 들어갔다가 다시 가지고 나왔네. 한도윤의 말 뒤로 모두의 시선이 보조문 쪽으로 붙었다. 카운터 뒤 좁은 통로, 세제 냄새와 종이컵 냄새가 섞이던 곳, 디카페인 스티커 롤이 있었고, 점착 찌꺼기가 바닥에 붙어 있던 곳, 배수연의 밴드가 찍혔고, 컵이 5분 머물렀던 곳, 백세진이 동선 로그를 더 키웠다. 0시 34분 도착. 00시 35분 카운터 태그. 00시 36분 보조문 근거리 인식. 00시 41분 다시 카운터. 00시 47분 최종 픽업 완료. 안쪽에 있던 시간이 딱 5분이네. 오가은이 말했다. 그 5분 동안 뭘 했는지가 전부겠죠. 윤태호가 차갑게 받았다. 서민아의 손끝이 다시 떨렸다. 박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턱선이 굳어 있었다. 배준호는 그 둘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이제는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누가 먼저 무너질지가 더 중요해진 얼굴이었다. 한도윤이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다. 컵 보관 선반, 스티커 롤, 시럽 박스, 물티슈, 계산 단말, 그리고 보조문 손잡이 옆에 붙은 작은 거울. 그는 그 거울 각도를 손으로 살짝 비틀었다. 이거 원래 이렇게 안 보죠. 서민아가 멈칫했다. 네. 거울. 카운터 안쪽만 비치게 돌려놨어. 오가은도 다가왔다. 원래라면 복도 끝 일부가 비쳤을 각도였다. 그런데 지금은 카운터 뒤 사람 손만 비쳤다. 누가 컵을 들었는지, 보조문으로 들어가는지, 복도에 누가 오는지 서로 보려면 이 각도가 편하다. 그 반대라면 복도에서 안쪽을 보는 사람 눈은 피할 수 있다. 누가 돌렸어요? 오가은이 물었다. 서민아는 바로 답하지 못했다. 청소하다가 건드렸나 봐요. 언제? 모르겠어요. 모르면 펴죠. 윤태호의 말이 서늘하게 떨어졌다. 백세진이 다시 화면을 넘겼다. 이번에는 제휴카페 원본 주문표, 포스 상세 옵션, 결제 취소 이력, 그리고 카드사 승인 시간이 나란히 떴다. 숫자들은 같은 주문을 말하고 있었는데 미묘하게 결이 달랐다. 처음 주문은 배수연 계정으로 들어간 게 맞아요. 그런데 최초 옵션엔 시럽 제외 체크가 있어요. 배준호가 바로 고개를 들었다. 그렇죠. 누나는 단 거 빼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취소 후 재결제 건엔 시럽 제외가 사라졌어요. 누가 바꿨지? 한도윤이 물었다. 회원 앱에선 수정 안 돼요. 취소하고 다시 넣어야 해요.
관리자 단말이든 매장 측이든. 그리고 샷 추가. 오가은이 말했다. 백세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것도 최종 주문에만 살아 있어요. 형사가 낮게 중얼거렸다. 실업샷 스티커. 셋이 한 번에 바뀌었네. 유선아가 파일을 덮지 않은 채 말했다. 배수연 씨는 시럽 없는 음료를 원했고 디카페인을 2번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둘 다 본인 의사와 어긋났어요. 사망자는 누구지? 한도윤이 조용히 물었다. 배준호가 곧바로 답했다. 배수연. 사인은 뭐로 찍혔지? 형사가 종이를 보며 답했다. 지금 단계에선 둘입니다. 카페인 유발 부정맥 아니면 특정 성분 알레르기. 다만 하나가 다른 하나를 끌어올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망 당시 상황이 왜 이렇게 됐지? 오가은이 이어 물었다. 이번엔 한도윤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룸 17로 올라갔다. 복도 끝 문 앞에 멈춘 뒤 문을 닫았다가 아주 조금 열었다. 그리고 손끝으로 도어 클로저 속도를 느꼈다. 문은 닫히긴 닫히는데 마지막 1cm에서 힘이 풀렸다. 누군가 문틀 패킹을 얇게 건드리거나 잠깐만 마찰을 바꿔도 이런 식으로 멈출 수 있었다. 백세진이 휴대 확대경을 들고 문 아래를 비췄다. 패킹 하단에 실리콘 잔은 있어요. 실리콘? 현장 요원이 가까이 왔다. 문 수리할 때 쓰는 겁니까? 수리용이라기보다 마찰 조절할 때도 써요. 아주 조금만 묻혀도 문 끝 닫힘이 늦어질 수 있거든요. 오가은이 바로 문을 다시 열었다 닫아봤다. 마지막에 힘이 모자랐다. 딱 1%네. 한도윤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문틀 옆 바닥과 팔걸이, 책상 아래를 차례로 봤다. 피해자는 바로 쓰러진 게 아니었다. 자리에서 버티다가 늦었다. 그 사실이 자꾸 구조를 바꿨다. 컵 하나만으론 설명이 부족했다. 컵을 마신 뒤 이상을 느끼고 밖으로 나가려 했는데 바로 못 나갔다. 그 사이 호흡이 더 막혔고 심장은 더 빨라졌다. 그리고 환기는 저속으로 고정돼 있었다. 윤태호가 룸 안을 둘러보다가 말했다. 응급벨은요. 현장 요원이 벽 쪽을 가리켰다. 무인 시간대엔 앱 연결입니다. 룸 안 버튼은 없고 휴대폰으로 눌러야 합니다. 백세진의 눈빛이 바뀌었다. 집중 모드. 뭐가? 한도윤이 물었다. 휴대폰. 집중 모드가 켜져 있으면 알림도 묶이고 앱 진입도 몇 단계 더 걸려요. 물론 완전히 못 누르는 건 아닌데 급한 사람에겐 느려져요. 배수연이 일부러 켠 거겠지. 박도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공부하러 왔으니까. 켜진 건 맞아요. 백세진이 말했다. 그런데 23시 58분에 설정이 바뀌어요. 원래는 알림 허용 연락처가 남동생 하나였는데 그 예외가 빠져 있어요. 배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누나는 그거 안 바꿔요. 저만은 항상 울리게 해놔요. 확실해? 오가은이 물었다. 네. 전에 새벽에도 바로 받았어요. 백세진은 화면을 더 보여줬다. 수동 변경입니다. 자동 예약 전환 아니에요. 누가 손댄 거네. 윤태호가 말했다. 한도윤은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컵, 문, 환기, 휴대폰, 그리고 보조문. 따로 보면 작은 수정이었고 붙이면 사람 하나가 밖으로 못 나가고 도움도 늦고 원인도 흐려지는 구조가 됐다. 하나씩 말해봐. 그가 낮게 말했다. 모두가 그를 봤다. 배수연을 죽인 큰 힘 말고 작은 수정들. 백세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첫째, 주문 변경. 시럽 제외가 빠지고 샷 추가가 붙었어요. 오가은이 바로 이었다. 둘째, 디카페인 스티커 재부착. 표시를 믿게 만들었죠. 윤태호가 받았다. 셋째, 배수연 밴드로 보조문 출입. 창고 안에서 컵이나 스티커를 손댈 시간 확보. 넷째, 한도윤이 말했다. 백세진이 문을 봤다. 룸 17문 닫힘 불완전. 잠긴 것처럼 보이지만 시스템은 절반만 작동. 다섯째, 오가은이 휴대폰 사진을 들었다. 집중 모드 예외 연락처 삭제. 급할 때 바로 연락 못하게.
형사는 그 5가지를 머릿속에서 따라가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환기 저속 고정. 그건 넷째에 붙는 효과죠. 백세진이 정리했다. 문이 안 물려서 자동 기능 일부가 빠진 상태에서 관리자가 환기까지 저속으로 고정했을 가능성. 결국 다 늦추는 쪽이네. 오가은이 말했다. 확인도 늦추고 대처도 늦추고 구조도 늦추고. 그 말이 끝나자 배준호가 갑자기 벽을 짚었다. 손등 핏줄이 다 드러날 만큼 힘이 들어갔다. 누나는 그럼 몇 번이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바로 답하지 못했다. 한도윤은 거짓 위로를 하지 않았다. 대신 바닥과 책상, 로그와 시간을 본 뒤 사실만 골라 말했다. 최소 2번은 있었어. 배준호의 고개가 천천히 올라왔다. 한 번은 컵 마시기 전. 확인이 제대로 됐으면. 그는 컵 사진을 가리켰다. 한 번은 이상 반응이 온 뒤. 문이 바로 닫히고 환기가 정상이고 휴대폰 예외가 살아 있었으면. 그 말은 칼처럼 정확했고 그래서 더 잔인했다. 배준호는 입술을 떨었지만 울지는 않았다. 울기엔 아직 화가 먼저였다. 바로 그때 백세진이 새로 뜬 감식 결과 일부를 확인했다. 그녀의 표정이 달라졌다. 컵 뚜껑 안쪽 미량 성분 나왔어요. 뭐가? 형사가 물었다. 헤이즐 시럽 성분, 카페인 반응 둘 다 잡혔어요. 배준호가 숨을 멈췄다. 둘 다? 네. 아직 정량은 안 나왔지만 적어도 둘 중 하나만이 아니에요. 형사가 종이를 다시 넘겼다. 그럼 4인 후보 둘이 한 줄로 붙는군. 후보는 아직 둘이죠. 한도윤이 잘랐다. 주된 사인이 알레르기인지 부정맥인지. 하지만 유발 요인이 둘 다 겹쳤을 가능성은 높아졌어. 유선아가 조용히 말했다. 배수연 씨가 가장 무서워한 게 그거였을 수도 있겠네요. 하나만 잘못돼도 불안한데 둘이 겹치는 것. 오가은은 서민아 앞으로 다가갔다. 이제 묻는 방식도 바뀌었다. 단순 확인이 아니라 빠져나갈 틈 없는 줄 위에 질문을 놓는 방식이었다. 컵 누가 안쪽으로 들고 갔죠? 서민아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입술이 떨렸다. 점장님이 박도연이 바로 고개를 들었다. 서민아 씨, 제가 처음 받은 건 맞아요. 근데 점장님이 잠깐 보자고 했어요. 표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어디서? 보조문 안에서요. 왜 밖이 아니라 안에서? 회원 5회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윤태호가 피식 웃었다. 오해보다 기록을 피한 거겠지. 박도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금 다들 선을 넘고 있는 겁니다. 형사가 곧바로 막았다. 앉으시죠. 아직 증거도 없잖아요. 아니, 한도윤이 말했다. 증거는 있어. 다만 아직 내가 직접 손댄 마지막 순간이 안 나왔을 뿐이지. 박도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건 억울한 사람의 흔들림이 아니라 아직 들키지 않은 한 조각을 지키려는 사람의 눈이었다. 백세진이 그때 또 다른 로그를 띄웠다. 스마트락 보조도구 19초 접속한 기기 제조사 범위 좁혀졌어요. 일반 소비자용 블루투스 디버거 계열입니다. 그게 어디 있지? 윤태호가 물었다. 온라인에서 쉽게 사요. 문 잠금 상태에 읽거나 임시 페어링하는 데 쓰고 원래 개발용인데 사설 수리업자들도 써요. 현장 요원이 문득 말했다. 점장님 예전에 인테리어랑 시설 관리 직접 보신다고 했는데요. 박도연이 바로 돌아봤다. 그건 다들 하는 일입니다. 직접 전기 건드리고 도어 클로저도 만지셨어요. 기억나서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민아가 눈을 감았다. 더는 숨길 수 없다는 얼굴이었다. 오가은이 부드럽게 그러나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물었다. 환기 저속도 누가 건드렸죠? 점장님 계정이었어요. 봤어요. 한 번은요. 밤에 민원 들어오면 로그 복잡해진다고. 일단 조용히 두라고. 무슨 뜻이야? 배준호가 거칠게 물었다. 서민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17번은 원래 문 닫힘 신호가 가끔 늦어요. 그래서 체류 경보가 튀고 환기 자동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점장님이 그거 귀찮아했어요. 본사에 걸리면 점검 들어온다고. 그래서 한도윤이 낮게 재촉했다.
문 좀 덜 물리게 두면 경고가 줄어든다고 했어요. 아주 조금만 문제 없다고 했어요. 복도에 있던 모두가 잠깐 말을 잃었다. 너무 작은 조작이었다. 그래서 더 오래 통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문을 완전히 고장낸 게 아니라 끝 닫힘을 아주 조금만 늦춘 것, 사고라고 넘기기 쉬운 정도, 기록엔 남지만 별일 아니라고 밀기 쉬운 정도. 작은 수정 5개, 한도윤이 천천히 말했다. 시럽 제외 삭제, 샷 추가, 스티커 재부착, 밴드로 보조문 접근, 문 끝 닫힘 지연, 그리고 휴대폰 예외 삭제까지. 6개 아닙니까? 윤태호가 차갑게 말했다. 마지막 둘은 같은 방향입니다. 한도윤은 박도연을 보며 말했다. 반응이 오더라도 밖으로 못 나오게, 나오더라도 빨리 돈 못 받게. 박도연이 이를 악문 채 말했다. 전 휴대폰은 모릅니다. 아직 그건 내가 아니라 다른 손일 수도 있지. 오가은이 맞받았다. 하지만 나머지는 점점 내 쪽으로 붙고 있어. 유선아가 조용히 파일에서 한 장을 더 꺼냈다. 본사 상담 기록 요약이 아니라 현장 대응 참고표였다. 그 아래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알레르기, 카페인 민감 회원 표기 시, 제휴 음료 직접 전달 금지, 회원 본인 확인 필수. 형사가 그걸 보더니 물었다. 이지침 지점에도 내려갑니까? 네. 지난달 클레임 D 전 지점 공유됐습니다. 읽었습니까? 형사의 질문은 박도연에게 향했다. 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유선아가 대신 말했다. 수신 확인은 박도연 점장 계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엔 박도연도 바로 부정하지 못했다. 배준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누나는 그러니까 조심하던 사람인데도 죽은 거네요. 한도윤은 그 말을 반박하지 않았다. 그래. 조심하던 사람이라 컵도 확인하려 했고 문도 확인하려 했고 말도 남기려 했어. 그런데 누군가 그 확인이 전부 늦어지게 만들었지. 오가은이 벽 쪽을 봤다. 룸 17 앞 복도는 길고 새벽엔 고요했을 것이다. 배수연이 이상을 느꼈을 때 숨이 막히고 가슴이 뛰고 목이 조여왔을 때 문까지는 몇 걸음 안 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 몇 걸음이 늦어졌다. 의자는 크게 밀리지 않았고 오른팔 흔적만 남았다. 버티다가 늦었다. 그때 백세진이 웨어러블 로그를 다시 확대했다. 심박이 처음 튄 게 00시 46분 전후예요. 픽업 완료 직후네. 형사가 말했다. 네. 그리고 12분 뒤 한 번 더 튀어요. 단발이 아니라 진행형 반응에 가까워요. 마신 직후가 아니라 조금 버텼다는 뜻이군. 윤태호가 정리했다. 한도윤은 컵 뚜껑과 약 봉투 사진을 같이 놓았다. 첫 반응이 왔고 약이나 물을 찾았을 거야. 그 다음 더 심해졌고. 그런데 응급주사는 락커에 있었고 락커 배터리는 거의 방전. 휴대폰 예외는 삭제. 문은 완전히 안 닫혀 시스템 절반 작동. 환기 저속. 그는 말을 끊었다가 아주 천천히 이어 말했다.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기엔 충분해. 박도연이 마지막처럼 말했다. 그게 다 저라고는 못하잖아요. 아직은. 한도윤이 다시 그 말을 썼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어. 이건 우연 5개가 아니라 사람 하나를 늦추는 수정 5개야. 백세진이 그 순간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창고 안쪽 멀티탭 전력 기록이었다. 잠깐. 모두가 그녀를 봤다. 00시 37분에 창고 멀티탭 하나가 켜졌다 꺼져요. 8초. 뭐가 꽂혔지? 현장 요원이 물었다. 저전력 충전 계열이에요. 휴대폰이나 소형기기. 오가은이 먼저 이해했다. 19초짜리 보조기기. 그럴 가능성 있어요. 배터리 짧은 기기면 안에서 잠깐 충전했을 수 있어요. 박도현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핏기가 빠졌다. 아주 조금. 하지만 이번에는 모두가 봤다. 한도윤이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기기를 들고 온 사람은 문 상태를 이미 알았고 창고를 쓸 수 있었고 컵을 안쪽으로 들고 갈 수 있었고 환기 로그에도 손댈 수 있었고 배수연이 민원과 녹취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는 더 이상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다.
복도에 고요가 내려앉았다. 배준호의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다. 유선아는 파일을 닫은 손을 풀지 못했고 서민아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다. 윤태호는 벽에 기대선 채 박도연을 보고 있었다. 형사는 이미 체포보다 먼저 검증해야 할 순서를 세우는 얼굴이었다. 그때 현장 요원이 복도 끝에서 불렀다. 팀장님, 모두가 돌아봤다. 현장 요원 손엔 아주 작은 투명 비닐이 들려 있었다. 문틀 아래 패킹 틈에서 방금 뽑아낸 것처럼 보였다. 비닐 안엔 손톱만 한 회색 쪽각이 하나 들어 있었다. 굳은 실리콘 같기도 했고 잘린 고무 같기도 했다. 이거 그냥 마감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백세진이 가까이 와서 비닐을 받아 들었다. 박대경 아래에서 쪽각 한쪽이 반짝였다. 잠깐.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거 실리콘만 아니에요. 금속 가루가 같이 붙어 있어요. 금속? 한도윤이 물었다. 백세진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다. 문을 덜 닫히게 하려고 끼운 보조제가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잘라 넣은 임시 부품일 수도 있어요. 형사가 바로 물었다. 어디서 잘라낸 거지? 백세진은 촉각을 뒤집어 보고 복도 끝 카운터 쪽을 천천히 바라봤다. 이 단면 모양. 창고 멀티탭 전선 고정 클립이랑 비슷한데요. 그리고 오가은은 거의 동시에 같은 방향을 보며 아주 낮게 말했다. 컵이 들어갔던 그 창고에서 문까지 같이 건드렸네. 오브 마이너스 확인이 늦어지도록 컵이 들어갔던 그 창고에서 문까지 같이 건드렸네. 오가은의 말 뒤로 복도 공기가 한번 눌렸다. 박도연은 곧바로 아니라고 하지 못했다. 너무 빠르게 부정하면 오히려 튀는 순간이었다. 백세진은 비닐 안 회색 쪽각을 확대경 아래 두고 단면을 다시 봤다. 쪽각 한쪽엔 잘린 자국이 있었고 다른 쪽엔 미세한 실리콘과 금속 가루가 함께 붙어 있었다. 현장 요원님, 창고 멀티탭 가져와 주세요. 잠시 후 멀티탭이 올라왔다. 전선 고정 클립이 여러 개 달린 보통 제품이었다. 그런데 한 자리가 비어 있었다. 크기와 단면이 비닐 안쪽각과 거의 같았다. 백세진은 둘을 나란히 놓고 천천히 말했다. 문에 끼운 건 따로 만든 부품이 아니에요. 창고 멀티탭 고정 클립 하나 잘라서 쓴 겁니다. 실리콘을 아주 조금 묻혀 마찰을 늦췄고요. 그래서 문이 끝까지 닫히지 않았어요. 닫힌 것처럼 보이는데 잠금 완료 신호는 안 들어가고. 그럼 이걸로 룸 17 시스템이 절반만 작동한 이유가 설명되는 겁니까? 형사가 묻자 백세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룸 17 시스템이 절반만 작동한 이유가 설명됩니다. 체류 경보 일부 지연, 자동 환기 불안정, 경고 알림 누락. 이게 첫 번째네. 한도윤이 문을 보며 말했다. 문을 닫힌 것처럼만 보이게 만든 거. 그는 말을 잇지 않고 카운터로 내려갔다. 보조문 손잡이, 거울 각도, 스티커 롤, 물티슈 박스, 멀티탭 그리고 관리자 단말. 작은 것들만 모인 공간이었다. 사고처럼 보이는 죽음이 대개 그런 곳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백세진이 관리자 단말 로그를 더 열었다. 하나 더 찾았어요. 화면엔 23시 58분 회원 지원 모드 접속 기록이 떴다. 관리자 계정은 박도연, 지원 대상 회원 번호는 배수연, 처리 항목은 앱 알림 점검, 제휴 주문 확인, 멤버십 연동. 배준호가 바로 물었다. 그게 뭐예요? 직원이 회원 휴대폰을 잠깐 받아서 앱 문제를 볼 때 남는 보조 기록이에요. 휴대폰을 만졌다는 뜻이네. 오가은이 말했다. 백세진은 다음 화면을 열었다. 같은 시간대 배수연 휴대폰의 디지털 웰빙 로그였다. 집중 모드 예외 연락처 삭제. 23시 58분 41초. 배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나는 저거 절대 안 빼요. 그 시간에 누가 휴대폰을 손에 들었는지가 중요해졌네요. 윤태호가 박도연을 봤다. 박도연은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앱 알림이 안 뜬다고 해서 제가 확인만 한 겁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서민아가 고개를 들었다. 두려움이 먼저 올라온 얼굴이었다.
아니에요. 다들 서민아를 봤다. 에발린 때문이 아니었어요. 점장님이 먼저 배수연 씨 부르셨어요. 제휴 카페 주문하면 밤엔 알림이 시끄럽다고, 공부 방해된다고, 공부 모드 다시 맞춰주겠다고. 박도연이 날카롭게 잘랐다. 서민아 씨, 맞잖아요. 서민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박도연을 향해 올라갔다. 휴대폰 받아서 보셨잖아요. 제가 옆에 있었어요. 그때 배수연 씨가 남동생 연락은 살아있어야 해요라고도 말했어요. 복도 공기가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형사는 그 말을 바로 적었다. 오가은은 더 묻지 않았다. 이미 한 줄이 이어졌다. 박도연은 배수연의 취약한 지점을 알고 있었고 휴대폰에도 직접 손을 댔다. 백세진이 또 다른 로그를 띄웠다. 음성 메모 앱 파일 테이블 복구됐어요. 한도윤이 시선을 들었다. 살았어? 파일 자체는 지워졌어요. 그런데 제목 캐시랑 길이 정보가 남았어요. 22시 11분 생성. 제목 없음. 길이 2분 43초. 그리고 23시 59분 삭제. 유선아가 낮게 숨을 들이켰다. 카페에서 만난 뒤네요. 그리고 자정 00시 03분 클라우드 자동 백업 실패. 백세진이 말했다. 지워진 파일을 올리려다 실패한 흔적이에요. 한도윤이 조용히 정리했다. 녹음이 있었고 박도연이 휴대폰을 만졌고 예외 연락처가 빠졌고 파일이 지워졌고 그는 마지막 단어를 천천히 꺼냈다. 그 직후부터 배수연은 혼자였네. 형사가 전화기를 내려놓고 말했다. 부검 최종 소견도 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최종이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복도에 마른 듯 울렸다. 직접 사인은 급성 아나필락시스성 반응으로 인한 호흡 부전 및 그에 연동된 치명적 부정맥, 기도 점막의 헤이즐넛 계열 성분 반응이 확인됐고 혈중 카페인 농도는 평소 민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기존 심박 관련 질환과 복용약이 겹치면서 치명도가 올라갔고요. 배준호가 손으로 입을 눌렀다. 아무 말도 못했다. 형사가 종이를 내리며 덧붙였다. 과로사는 아닙니다. 그 한 줄이 사건의 겉모습을 무너뜨렸다. 차동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도 창고 냄새도 복도 끝 불빛도 그 순간부터 전부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사고로 보이던 죽음이 아니라 알레르기와 카페인, 질환과 지연을 겹치게 만든 죽음이었다. 한도윤이 박도연을 봤다. 이제 사인은 정리됐어. 뭐라고 하시든 제 손으로 먹인 건 아니잖아요. 박도연이 버티듯 말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윤태호가 짧게 웃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한도윤은 더 가까이 가지 않았다. 대신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마치 현장을 다시 재생하듯 차분하게 말했다. 배수연은 조심하는 사람이었어. 디카페인은 2번 확인했고 시럽도 빼려고 했고 민원과 녹취도 남겼고 남동생 연락도 살려두려 했지. 그냥 불안한 사람이 아니라 확인하는 사람이었어. 그는 하나씩 손가락을 접었다. 그래서 네가 한 건 한 번의 큰 행동이 아니야. 확인을 하나씩 늦춘 거지. 백세진이 화면을 넘겼다. 주문 로그가 떴다. 첫째 주문을 바꿨다. 시럽 제외를 지웠고 샷 추가가 살아남게 했다. 유선아가 바로 이었다. 둘째, 디카페인 스티커를 다시 붙였다. 표시를 믿게 만들려고. 오가은이 카운터 뒤 보조문을 봤다. 셋째, 배수연 밴드로 안쪽 창고에 드나들며 컵과 스티커를 사람 눈피해서 손댔다. 백세진이 회색 촉각을 들어 보였다. 넷째, 문을 끝까지 닫히지 않게 만들었다. 닫힌 것처럼만 보이게. 한도윤이 마지막을 받았다. 다섯째, 휴대폰 집중 모드 예외 연락처를 빼고 녹음 파일을 지웠다. 도움과 기록이 늦어지게. 그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아주 조용히 덧붙였다. 그리고 환기 저속 유지까지. 반응이 와도 더 버티게. 배준호가 거칠게 숨을 삼켰다. 그럼 누나는 이상 반응이 왔어도 바로 나갈 수 있었어. 한도윤이 사실만 말했다. 컵이 제대로 왔다면 한 번. 반응이 온 뒤 문과 환기와 연락이 정상이었다면 또 한 번. 배준호의 눈가가 젖었다. 이번엔 울음이 아니라 이제 겨우 도착한 분노였다. 박도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엔 전보다 빠르게. 전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끝이었다. 오가은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 말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건 알았다는 뜻이야. 박도연은 더는 바로 대꾸하지 못했다. 유선아가 파일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올렸다. 전 지정 공지였다. 제목은 간단했다. 알레르기 카페인 민감 회원 응대 지침. 하단엔 읽음 확인 계정이 찍혀 있었다. 박도연. 지난달 클레임 뒤 전 지정 공유된 자료입니다. 유선아가 말했다. 직접 전달 금지, 회원 본인 확인 필수, 표기 재부착 금지. 형사가 물었다. 읽었습니까? 박도연은 끝내 아니라고 못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한도윤은 그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갔다. 넌 알고 있었어. 배수연이 카페인과 헤이즐 향에 예민하다는 걸. 표시를 2번 확인한다는 것도. 민원을 철회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녹음을 했다는 것도. 녹음은 몰랐습니다. 박도연이 낮게 말했다. 그래서 휴대폰 파일을 지웠나? 윤태호가 바로 던졌다. 박도연은 입을 다물었다. 그때 백세진이 새로 열린 복구창을 보고 낮게 말했다. 잠깐. 모두가 그녀를 봤다. 파일 본문은 안 살아났는데 자동 자막 잔여 캐시가 남아 있어요. 몇 줄뿐이지만. 읽어. 한도윤이 말했다. 백세진이 화면을 천천히 읽었다. 점장님, 저는 그냥 넘길 생각 없어요. 배준호의 어깨가 떨렸다. 다음 줄. 그럼 서로 피곤해집니다. 오가은의 시선이 박도연에게 꽂혔다. 백세진이 마지막 줄을 읽었다. 표시만 믿고 마시라는 말 다시 하실 건가요? 이번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짧은 3줄이었다. 그런데 그 3줄이면 충분했다. 배수연이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 박도연이 무엇을 숨기려 했는지, 그리고 컵과 표시가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기엔 형사가 종이를 접었다. 협박성 발언, 민원 압박, 증거 삭제 정황, 주문 변경, 안전장치 훼손. 그는 박도연을 보며 말했다. 이제 우연이라는 말은 안 통합니다. 박도연은 끝까지 버텨보려는 사람처럼 이를 다물었다. 하지만 이미 얼굴이 무너지고 있었다. 숨을 한 번 고른 뒤 아주 낮게 말했다. 민원 하나로 지점이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그의 첫 번째 진짜 문장이었다. 승진 심사도 걸려 있었고 본사 점검 들어오면 17번 룸부터 다 까였을 겁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넘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컵을 바꿨나? 한도윤이 물었다. 박도연은 한참 대답하지 않다가 결국 말했다. 겁만 주려고 했습니다. 배준호가 버티던 선을 넘었다. 겁? 형사가 맞기 전에 배준호가 한 걸음 튀어나왔다. 누나는 확인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한 건 겁이 아니라 함정이야. 한도윤이 배준호를 막았다. 그리고 박도연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겁만 줄 생각이었다면 문은 왜 건드렸지? 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겁만 줄 생각이었다면 휴대폰 예외 연락처는 왜 지웠지? 대답이 없었다. 겁만 줄 생각이었다면 녹음 파일은 왜 지웠지? 그때 박도연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다. 숨기고 있던 마지막 칸이 무너질 때의 표정이었다.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도 반응이 오면 그냥 나가겠지 했습니다. 오가은이 차갑게 잘랐다. 그래서 나가는 걸 늦춘 거잖아. 그 말 뒤에 박도연은 더는 아무 말도 못했다. 형사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다. 절차를 알리는 짧은 말들이 이어졌다. 박도연은 처음엔 손을 빼려 했지만 오래 버티진 못했다. 수갑 소리는 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복도 끝까지 선명하게 갔다. 서민아는 의자에 주저앉아 울었고 유선아는 파일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은 채 눈을 감았다. 배준호는 벽만 보고 서 있었다. 잠시 후 룸 17문은 다시 시험 타침을 했다. 백세진이 문틀에서 회색 쪽각을 제거하고 패킹을 정리하고 문을 천천히 놓았다. 문이 이번엔 끝까지 닫혔다. 아주 작은 마지막 1cm까지 딸깍. 그 소리가 나자 배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너무 늦게 제자리를 찾은 소리였다.
한도윤은 룸 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책상 위 문제집, 약봉투, 텀블러, 문 쪽으로 크게 나가지 못한 의자, 오른팔 쪽에 남았던 버팀 흔적, 그리고 배수연이 메모에 적어둔 4줄, 디카페인 2번 확인, 문 끝까지 닫혔는지 보기, 숨 답답하면 바로 나가기, 유서나 통화 저장, 그 아래 작게 적혀있던 마지막 한 줄까지, 박 점장 말 녹음, 그녀는 끝까지 확인하려 했다. 컵도, 문도, 말도, 살고 싶어서라기보다 다음 사람을 듣게 만들지 않으려고. 그런데 누군가는 그 확인이 늦어지도록만 손댔다. 아주 조금씩, 1%씩, 윤태호가 복도 끝에서 말했다. 결국 규정이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군요. 한도윤은 수첩을 펴 한 줄 적었다. 오래 쓰지 않았다. 짧게만 적었다. 확인 지연형 살인. 백세진이 화면을 모두 정리하고 전원을 내리자 복도 불빛이 조금 더 선명해졌다. 유선아는 배준호에게 다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배수연 씨 민원은 종결 처리 안 하겠습니다. 배준호는 한참 뒤에야 고개를 끄덕였다. 오가은은 닫힌 문을 한 번 더 봤다. 이제는 틈이 없었다. 그런데 그래서 더 선명해졌다. 사람 하나를 죽인 건 거대한 힘이 아니었다. 아주 작은 지연 5번이었다는 게. 그리고 그날 이후 스터디 카페 끝방의 문틈을 그냥 지나쳐 보는 사람은 조금 줄었다. 다음 건 예고. 사람이 없는 사진관에서 죽은 사람의 마지막 사진이 자동으로 전송됐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예약 시간도 정상, 조명과 셔터 기록도 모두 예정대로였다. CCTV 속 피해자는 혼자 들어갔고 혼자 포즈를 잡았고 혼자 쓰러진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인화된 사진 4장 중 마지막 한 장만 피해자의 시선이 카메라가 아닌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0.7초 늦은 플래시, 1cm 비뚤어진 삼각대, 자동 보정으로 지워진 그림자, 예약 명단엔 없던 단 한 번의 원격 접속, 사고처럼 완성된 한 장의 사진 뒤에서 확률 수사국은 또 하나의 1%를 발견한다. 그날 먼저 닫힌 건 셔터가 아니라 누군가가 살아나올 수 있던 마지막 틈이었다.